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시장 전망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 아유 성격 급하셔라. 자, 올려주세요. 자, 업 앤 다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업, 역시나 오늘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승 탄력이 저는 그래도 코스피가 1% 넘게 좀 크게 올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이것도 미미하고요. 생각보다는 약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기서 미미의 집을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거보다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기조가 살아있으면서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한 또 그렇게 팔아놓고 일단 저 만 개 사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은 빠지는 않겠다. 이런 쪽에서. 근데 최근에 동향은 딱 그거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더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사고 뭐 이런 기조. 네. 그러니까 즉 필요한 거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파는 이 더러운 구조가 나오고 있다 오늘도 보니까. 끌고 들어와야지 왜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돌릴까요? 좀 빌려주세요, 그분들. 얼마 필요하대요? 외국인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주도적인 흐름들은 충분히 있는 가운데 네. 나머지가 휘청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최근에 또 한 1조 넘게 팔았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주도적인 종목들의 섹터에 담겨 있고 거기서 맞추려고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쪽을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나는 시장을 못 따라가라고 하게 되면 내 포트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선회하면서 시장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언젠간 내 차례가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저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에 비사이로 이렇게 피해가듯 그렇게 엇갈리는 모습. 오늘 시장 올라도 제 포트를 보면은 참 침울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만 열심히 잘 수익을 내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오늘의 업의 의견의 가장 큰 배경은 뭘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일단 지수는 이 정도에서만 잘 버텨주기만 하면 중소형 개별주 쪽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쪽이 결국 반도체 소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 수익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들 대형주를 가지고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이제 다들 이 중소형 개별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이제 변동성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반등이 나와줄 건 나와줬고 또 이제 상승해줄 섹터들은 지금 상승해주고 상식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심이 여기서 더 위축될 리는 저는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도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은 것도 만족을 좀 해야겠죠. 자, 오늘 내부자들 섹터 종목에 대한 이슈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어떨지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은 괜찮은데 가장 주요한 발언들은 bottom. 그러니까 바닥을 지났다. 메모리 업황에 있어서. 영어예요, 영어. BOTT예요. 자, 두 분의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기록했으니까 관련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OSPM 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첫 질문으로 지금 PD님이 바로 물어봤어요. 10만 전자 가나요? 라고. 어때요? 언젠가는 가겠죠? 원고에는 8만 전자였는데 언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궁금하네요. 그러세요? 네. 예. 시원해요. 가겠죠? 당연히 가죠. 근데 그게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빠르면 2024년 6월 29일. 네. 1년 뒤. 1년 뒤? 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는 과정이 저희가 이제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키가 풀리기 시작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설레발의 대명사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상황들은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커가는 성장성과 또 사이클의 바닥과 두 가지가 다 맞추게 되면은 지단 고점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솔직히 이래놓고 9만 원만 가도 어딥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네, 지금 일단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왔던 실적 동향 살짝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그럴 겁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 그쵸.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게다가 또 나왔던 것 중에 AI가 의외로 서버용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강하게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얘기했고 PC나 모바일 쪽은 아직이라고 네. 했는데 모바일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중화권 쪽에서 빠르게 출하량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대표 주자가 화웨이죠.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는 모바일도 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까? 라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거는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쪽이죠. 네. 이제 그건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AI가 보여주고 있는 뭐 HBM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랬었을 때 사이클이 빨리 다가온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에 회복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탄력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의도도 너무 삼성전자를 띄우기 싫은 겁니다. 네.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해 가면서 거기다 선물 매도하고 누르면서 올리고 누르면서 올리고. 이제 별로 아니에요? 뭐 춤을 추시고 그러세요. 안 나왔어요 화면에. 아 다행입니다. 네. 예. 요즘 욕심이 좀 있으시네요 그런 쪽에. 그렇죠. 네네. 네. 잘 어울린다.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네. 아무래도 실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먼저 다가오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잘 한번 갖고 계시죠. 네. 진드컨이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12개월 목표 주가가 10만 원 제시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진짜 이맘때 드디어 10만 원자 왔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동안에 워낙에 그 선반영 얘기도 많았고요. 이제 바닥 찍나 진짜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마이크론 CEO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들은 바닥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100% 믿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믿겠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네. 결국 실적이 1분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2분기, 그리고 또 2분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폭이 많은 이 개선점이 많은 이 섹터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정확하게 이제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IT와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이제 고평가된 것이,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엔비디아가 일단은 원펀치를 날려줬고 네. 투펀치로는 마이크론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또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숫자가 좀 찍히는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반도체 IT는 믿음을 좀 주고 대신에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시간을 어느 네. 정도 줘야 됩니까? 저도 대표님 이야기대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네. 드는데 그게 이제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길지는 더 길다고요? 짧으면 좋겠죠. 네. 네, 짧으면 좋겠지만 아유,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알죠. 뭐 코스피가 3,000 언젠가 간다라는 건 아는데 그게 그렇죠. 언제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코앞을 먼저 보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도 적자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 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플러스 전환까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측과 아마 앞으로 삼성전자 예상 실적과는 무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가이던스보다 더 빠를 걸로 예상을 하는데 회복이? 네, 그 폭은 그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반영될 때마다 네. 시장은 좀 환호를 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재고 얘기 가장 많이 나왔죠.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가장 눈길을 가야 될 게 재고 같습니다. 근데 재고가 이게 DDR4입니다. 네. 5 쪽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털자라는 쪽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털린 것만큼 쌓이는 거는 5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적정 재고만 가져가면서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는. 네, 그런 쪽으로 아마 매출보다 영업이익의 변화가 더 빠르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님이 또 이전에 보내주신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어떻게 때마침 10만 원이었나요? 네, 10만 원. 김민수 대표님의 2024년 6월 29일
공략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내년에 만약에 없더라도 요 방송을 하시는 분은 꼭 요 내용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 가면은 모든 문매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을 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제가 그날 올게요. 예, 약속해서 올게요. 혹시 네. 다른 쪽 스케줄이 있더라도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뭔가 낙수 효과가 있을 거고 이미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업황 회복하면은 장비 쪽에 있어서의 매출 그리고 수주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분의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섹터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역시 뭐 오죠. 김태성 이사님, 네. 반도체 장비 이렇게 뭐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면 바로바로 수주가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수주가 증가한다라기보다는 네, 아니에요, 수주가 그거는?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일단 먼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보다 네. 가지고 있는 재고 소진과 재고 관리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 쪽에 이제 폭발적인 이 발주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에 그래도 어두운 터널은 장비 쪽도 빠르게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만 원까지 간다면 40%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40% 가면 반도체 소부장은 거의 뭐 100%, 150% 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저는 이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 이제 장비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장비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원익그룹주가 다시 한번 또 주가의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네.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네. 보신다면 저는 원익 QNC 쪽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탑픽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말씀 나온 네. 게 원익 퀸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결국에는 이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수주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 모멘텀들이 또 받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뭐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돌았었죠. 네, 돌았었는데 원익그룹주들은 그 동안에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또 거의 1년에서 1년 반 동안 지금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 박스 상단에 위치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 현재 구간에서 또 새로운 실적에 대한 뭐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그 안에서 탑픽 종목 원익 QNC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윤수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장비 쪽에 이야기가 있다면 뭐 사실 뭐 전공정 후공정 얘기도 하고 지금 뭐 DDR5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여기서 뭐를 제일 기대하세요? 자, 하나씩 사면 되죠. 하나씩 사라고요? 네, 골고루. 그냥 ETF 살까요 그러면? 그거는 반대입니다. 안 돼요? ETF 말고 네. 저 좋아 보이는 그 공정상에 하나씩 어. 딱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중에 지금 후공정 쪽이 먼저 움직였죠. 후공정. 네, 그쵸? HBM과 함께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후공정이 먼저 움직였고 네. 게다가 또 삼성이 파운드리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도 같이 움직였고 그런 쪽인데 지금은 약간 전공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발표하고 이제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격차가 많이 났던 전공정 쪽이 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원익그룹들도 괜찮고 네. 뭐 또 요즘 보니까 파운드리로 들어갈 때 삼성전자가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GAA 기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장비단의 종목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 대표 주자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쪽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런 변화를 가지고 갈 때 앞으로 대한 변화는 네. 이제 장비 쪽도 좋은데 일단 지금은 전공정 쪽을 조금 무게를 두는데 후공정 갖고 있는 것도 그냥 끌고 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 바로 갈까요? 네. 그러니까 후공정은 지금까지 좋았습니다만 네.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뭐 신규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네. 지금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전공정 그게-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 네, 그게 맞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도 가져온 건 후공정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을 할까 하다가 네. 너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서 제우스라는 종목 말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우스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신고가 여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뭐 싸지 싸지 않다고요? 싸다라고 느껴지고 싸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성과되는 부분들 특히
이 회사가 앞으로 수주가 로봇 쪽으로 좀 나올 겁니다. 로봇? 네, 로봇 쪽으로 나오는데 이 회사도 AMR 관련주다라는 쪽이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면 둘 다 잘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되면 전고점대 안착해서 나오는 변화를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특별히 지난 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약 한 4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밑에 하단부를 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3만 4천 원대 전후인데요. 이 정도에서 지지만 잘 돼준다고 하게 되면 네. 계속 위쪽으로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4,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달리고 있는 말 후공정 쪽에 또 제우스를 탑픽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UAM 관련해서 그러니까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조비 에이베이션, 조비 우리나라 그 조비 아닙니다. 조비 에이베이션이 주가가 40%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 에어택시에 관련해서 지금 비행 테스트를 허가를 받았다 요 정도인데 뭐 이게 상용화 된다라는 건 아직은 아닌데 좀 관련 기대감에 오늘 좀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인지 OX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거 좋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자, 우리 먼저 김태성 이사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UAM 우리가 연관이 된 게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무인항공기 그러니까 UAM이라고 하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또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도 지금 필요하며 뭐 전기차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데 네. UAM이 만약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 좀 시세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고 있고 또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UAM과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테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좀 고려해 놓고 봤을 때 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뉴스가 나올 때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러한 또 테마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우리 UA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주신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가장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암입니다. 우암. 우암? 네. 영어로 우암. 네. 우아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앞으로. 근데 우아하게 비행을 그렇습니다. 해야겠죠. 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보여주는 미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그러면 저기 사람이 타겠구나. 사람이 타죠. 아닙니다. 그럼 사람도 뭐가 타요? 타는데 로봇이 타요? 물류 항공 쪽에서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걸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내가 저기를 어떻게 타? 저기 타다가 왔다 갔다 운전석도 조종사도 없어 이랬는데. 헬기 모양으로 된 비행기는 사실 진짜 위험하죠. 그래요? 네, 위험해요. 헬기 타보셨나요? 헬리콥터. 네. 예. 네. 아무튼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위험해요. 죽음을 담보하고서 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물류 쪽에서 더 많이 쓰일 거고 거기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쪽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먼저 드론 배송이라고 시작했다가 약간 좀 아직 좀 정체돼 있죠. 네. 근데 이런 게 좀 물류 권역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더 다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텐데 그만큼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가 이제 생활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또 관련된 종목들은 벌써 실적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겠죠. 그 중에 하나 국내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직 어떤 작지만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네, 이 회사가 시총이 뭐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1,500억 조금 넘네요. 네, 넘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광섬유, 광섬유. 광센서, 이쪽인데 아마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제 이 UAM 기체라든가 UAM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센서 같은 걸 구성할 때도 이를 활용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화가 확대 안 됐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방산 쪽으로만 넘겨가고 있는데 네. 이게 확대돼서 이쪽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매출의 변화는 상당히 커질 걸로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베셀이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그 전에 대표주라고 알려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음봉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양봉으로 돼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이게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은 앞으로 조절을 하셔야겠죠. 그런 걸 관점을 보시긴 하겠는데 성과는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눌림목에 잘 대응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보니까 최근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보면은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사실 2,000원대에서 지금 4,700원, 5,000원 가까이까지 오늘 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 이런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파이버 프로를 계속해서 모아갑니다. 탑픽으로는 그럼 이 종목 보시는 건가요? 탑픽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 네. 파이버 프로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히든 섹터를 바로 이어서 볼 텐데요. 먼저 김태성 이사의 히든 섹터는 네, LCC 쪽을 한번 보셔야 LCC.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엔 이제 이 실적으로 또 주가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2분기 뭐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일단 그들의 이제 섹터의 실적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변수가 최대한 없는 섹터를 좀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LCC 저가항공사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또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그렇다면 3분기 또 성수기 이후에 또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LCC 항공 쪽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이제 그 중에서 그럼 탑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TA 항공을 네, 탑픽으로 어제도 일단, 저희가 항공 다뤘을 네. 때 출연자 두 분 모두 1등으로 TA 항공을 다뤘거든요. TA 항공 너무 좋겠네요. 네. 사랑받아서. TA 항공은 네. 일단 기관과 외국, 그러니까 메이저 네. 주체들의 관심도 지금 그러네요. 러브콜을 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으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또 가장 강하게 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런데 네. 이제 뭐 TA가 됐든 진에어가 됐든 제 LCC사들은 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수 대표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제 체형 갑자기 먼지가 들어갔나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생방송의 네. 매력이라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요. 김은수 대표님의 히든 섹터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OLED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잘하시네요. 얘기하신 거죠? OLED. 네. 네, OLED 쪽에 변화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삼성이 오랜만에 8.6세대 폼을 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애플로 갑니다. 그래서 애플과 끈끈한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성장에 대한 모습들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일까라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OLED 쪽에서 그동안 잘 나가다가 고생을 하는 회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을 했다가 이번에 삼성과 함께 성과를 내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JNTC라는 회사가 눈길이 갑니다. JNTC? 네, 이 회사가 한때 그 초박막 유리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즉 OLED의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쪽에서 네. 성과를 많이 냈던 회사인데 그게 지금 한때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하다가 좀 위축됐다가 이번부터는 다시 성과를 내는 쪽에 발판을 마련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장용 쪽에 OLED 들어가는 커버 글라스라든가 또 하나 플렉서블 폴더블이죠. 네. 이쪽에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게 확인돼서 확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 네. 안쪽에서 최근에 주가가 안 밀리고 좀 변동성이 좀 커집니다. 그런 거를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다음 그림이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 관련해서 커버를 담당하고 있는 JNTC의 실적도 더 늘어나겠죠. 관련한 흐름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